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기원하며 동시에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누리호 시험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던 그런 발사에 이어서 올해는 정말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우주 발사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팀장님을 모시고 이 산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한국형 발사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누리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좀 어땠고 올해 어떻게 준비해서 발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예, 이게 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순수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발사체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100% 국산 기술을 가지고 로켓 발사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 6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7번째가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작년 10월 15일에 이제 그 1차 발사가 있었는데 네. 그 로켓 엔진 3단 로켓 엔진을 사용합니다. 네. 1단, 2단까지도 굉장히 잘 됐었는데 마지막 3단 로켓 엔진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그 연소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싣고 갔던 더미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굉장히 또 우리 어떤 로켓을 누리호를 개발했던 인력들이 이제 또 빨리 문제점을 또 빨리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3단 로켓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산화제 탱크라고 하는 데 붙어 있는 헬륨 탱크가 좀 문제였다. 네. 이 위치를 잘못 잡았고 이게 어떤 부력 문제가 있는데 이제 네. 그 부분 때문에 얘가 분리가 돼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죠. 헬륨 탱크가 네네. 떨어져 나오면서 얘가 충돌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 3단 엔진이 생각보다 일찍 꺼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찾아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보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원래는 올해 한 10월 정도에 2차 시험 발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빨리 문제점을 찾아냄으로써 이게 이제 6월로 2차 시험 발사 일정이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에 발사가 있을 그 예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2차 발사 때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작년 10월에 누리호 그 3단 로켓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음날 저희가 주식시장이랑도 이어서 그렇죠. 생각을 드려야 되는데 항공우주라던가 아니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맞아요. 그런 기업들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였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또 어떤 맥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이게 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체계 총조립이라 그러죠. 이제 이 관련된 참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전부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한국항공우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조립을 맡고 있는 게 한국항공우주고요. 거기에 사실 이제 이 로켓이 뜨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또 엔진이잖아요. 엔진이겠죠. 근데 이제 이 엔진은 이 3단 엔진을 총조립한 회사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부 만드는 총조립은 한국항공우주, 엔진 총조립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요 두 회사의 주가가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게 6월 15일 발사한다라고 그렇게 정해지면서 최근에 동향을 보면 이제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조금 또 강세를 보이는 이게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발사체에 대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총조립은 한국항공우주가 하고 엔진 총조립은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는데 다른 많은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부분들도 좀 더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은 부품 하나하나 이거 어디가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면 관련된 기업들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이건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지난해 말에 올해 이 항공방산업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개 그 기업들 중에 주요 그 상장 기업들
뭐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리한 그런 보고서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보시면 네. 뭐 이 발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대중공업 네. 같은 기업도 관여를 하고요. 근데 생각 외로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주한화 있잖아요. 네. 주한화가 굉장히 여러 군데의 부품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요? 그 리스트를 보면은 주한화가 참여하는 게 파이로 점화기, 지상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구동 장치 시스템 같은 유도 제어 분야, 그다음에 이제 시험 설비 쪽에 설비 구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도 주한화가 관여를 하고 있어서 네. 생각외로 숨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주 기업 그러네요. 주한화가 된다라고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만 보더라도 막 달 탐사 하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로켓 발사라든가 그 회수에 실패했던 그런 이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아요. 네. 네. 스페이스X가 비상장이다 보니까는 뭐 주가가 실시간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런 발사 관련해서는 이게 결국 과학기술의 좀 엄청난 집약체인데 예.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발사에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어떤 식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장 전략을 좀 갖고 있고 예. 한지에 대해서 좀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스페이스X 얘기를 잠깐 좀 먼저 하고 들어가면 스페이스X가 이제 갖고 있는 발사체 펠콘 시리즈죠. 네. 펠콘 시리즈 얘네는 이제 발사체를 회수를 합니다. 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개발한 이 3단 로켓 엔진은 로켓이 분리되면 결국 회수가 안 되고 네. 그럼 나중에 발사할 때 또 이걸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스페이스X나 그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네. 애들은 다시 쓸 수 있는 발사체들을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사 비용을 이제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그 펠콘 시리즈가 처음 나왔던 펠콘 1 네. 같은 경우는 발사 실험을 3번을 실패를 했어요. 네. 네 번째 만에 이제 이게 성공을 했던 거고, 뭐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실패들을 겪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얘네 뭐 돈 낭비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네. 결국은 지금의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들을 이끌게 된 동인이 그런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실패들이었다라고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국내 우주 산업 질문을 주셔서 뭐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우주 산업은 크게 보면 4가지 분야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가 위성 제작 분야예요. 위성 제작. 네, 그 위성을 결국 그럼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는 발사 쪽 발사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이번에 이제 누리호 발사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발사 산업에 해당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위성 쏘아 올린 위성과 교신이 필요하니까 지상의 장비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 지상 장비 산업이 또 있고요. 그리고 지상 장비, 위성이 보내준 정보들을 가지고 지성에서 수신한 걸 가지고 결국은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뭐 G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데서 파생돼서 나온 거니까 크게 보면 우주 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제작, 발사체, 그다음에 지상 장비, 위성 서비스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쪽은 위성 서비스 쪽입니다. 이게 이제 발표하는 기관마다 데이터가 좀 다르긴 한데 거의 뭐 60에서 70%는 서비스 쪽에 집중되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내 우주 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우주 산업하고 비교해 보면 점유율이 한 1%밖에 아직 되질 않아요. 거의 뭐 코스피 시장 점유율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에 비하면 이제 아직 좀 우리나라 우주 산업은 좀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나 뭐 이런 블루 오리진이나 이런 민간들의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형태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누리호 2차 발사, 뭐 누리호 발사 쪽에 정부가 잡아놨던 예산이 과거 보면 한 1.9조 원 정도 개발 사업에 지금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중이 좀 이쪽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 그게 이제 올해 좀 발주될 예정인데요. 네. 그게 한 3.7조 원 정도 규모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리호보다도 이제 훨씬 더 큰 위성 사업인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도 이제 민간의 어떤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고 있는 회사가 한화 시스템
같은 회사인 거죠. 작년에 이제 원웹에 지분 투자하겠다, 한 3억 달러 정도 지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15% 정도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앞서서 어떤 이런 우주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회사가 한화 시스템인데, 얘네는 그 원웹에 대한 투자 말고도 페이저 또는 카이메타와 같은 이 지상 안테나 또는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소기업들로 가면 이제 뭐 한화 시스템이나 한국항공우주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주 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사실은 우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진 않죠. 근데 이제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세트렉 아이 같은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우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70%, 80% 정도 될 정도로 비중이 큰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상 장비 안테나 쪽 좀 잘 하고 있고, 세트렉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발주한 위성들을 제작해서 만들어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을 두고 위성 서비스, 위성이 보내준 정보를 해석해서 그 뭐 의미를 풀어주는 그런 서비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세트렉 아이는 그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한 회사 아닌가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한화 시스템도 한화그룹이죠.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게 한화 도날리인데 저희도 뭔가 우주에서 방송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우주 기술은 조금 과학의 영역이지만은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가 시장 자체가 뭐 정부나 이런 그런 예산으로 돌아가는 게 좀 일반적이고, 우주와 관련된 어떤 제품과 서비스 이런 쪽은 이제 민간의 그 공학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스페이스X도 우주 기술 쏘는 거를 결국에는 유인 그 사람을 싣고 보내고 막 관광으로 돌리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도 일차적으로 있고, 또 더 확장 생각도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사이즈가 되게 조그만 거는 과학 레벨에서 조그만 거 같고, 나중에 공학 레벨로 갔을 때는 매우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우주 산업,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발전했나, 나 우주 산업으로 뭘 할 수 있나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관심을 많이 끌었던 이유는 우주 여행이었어요. 그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그 블루 오리진도 마찬가지고 작년 7월에 서로 우주로 사람을 보내겠다. 조만장자들이 우주로 막 가시고 이랬죠. 우주 여행 뭐 그 고도 88km 이상을 이제 대체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가면 이제 미세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날아가서 한 10분 정도 그 미세 무중력을 체험하고 오는 데에 뭐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뭐 몇만 달러씩 내고 갔다 오고 있는 상황인데 줄을 서 있답니다. 한 800명 정도가.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우주 여행이 첫 번째 여행, 그 뭐 우주 산업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조만장자들이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뭐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저궤도 위성을 띄워놓으면 이제 지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많잖아요. 미국만 해도, 북미 지역만 해도 이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보급률이 50%도 안 되니까, 어쨌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앞으로 위성 서비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한창 우리가 쓰고 계신 핸드폰 같은 경우에 5G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20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6G로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6G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지상 장비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결국은 위성 서비스를 활용해야 되는 거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선박,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위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또 하나 되게 놀라운 거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표면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뭐 구름 많이 끼고 이러면은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제 우주에서는 뭐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우주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고, 만들어진 전기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지상으로 송신을
발전을 하면 지상에서는 그 전력을 받아 쓸 수 있고 또 하나 장점이 전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 어디로든 위에서 보고 저기 전력이 없네 이러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주 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공학적인 의미를 떠나서 서비스 영역으로 가면 굉장히 확장력의 큰 사업이 우주 산업이네. 그러니까 돈 냄새 잘 맡는 조만장자들이 예,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뭐 포브스지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전 세계 부자 순위 서로 1, 2등, 뭐 작년에는 베조스가 1등, 올해는 머스크가 1등 뭐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앞다퉈서. 이 사람들이 우주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 그러니까 항공우주나 아니면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회사 예. 이런 뭐 시스템 같은 회사를 볼 때 이런 장기적으로 뭔가 이런 서비스들하고 뭐 연결이 되는 부분이 뭐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녹아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가 뭐 저희가 지금 이런 걸 준비하는 거 있는 것처럼 누리호 발사와 같은 어떤 이런 이벤트에 조금은 좀 포커스가 맞춰져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또 올해 누리호 발사 말고도 앞에 말씀드렸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네. 그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 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수주 모멘텀 이런 거. 그런 네. 것들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시계를 넓혀서 보면 이제 원앱이나 이런 그 스타링크나가 어떤 이제 장비들을 깔게 될 텐데 그런 네. 장비들에 우리가 얼마나 납품을 하고 있느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지금 거래선을 확보해서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느냐가 이제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 될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위성 서비스 쪽까지 영역이 진출되는 기업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앱에 대한 지분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파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가려는 노력을 하는 한화 시스템이 네. 위성 서비스 쪽으로도 조금 좀 한 발 먼저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장비 말씀드렸던 거는 인텔리안 테크라든가 한화 시스템의 자회사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누리호 발사와 연결되어 있는 그다음에 뭐 네. 올해는 뭐 차세대 중형 위성, 네. 그다음에 이제 달 탐사 다누리호 이런 것들이 발사되니까 네. 이런 이벤트와 연결되어져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일 거고요. 네. 조금 말씀드린 지상 장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 한화 시스템 같은 기업들일 네. 거고. 그 뭔가 그러니까 좀 일회성 그다음에 네. 뭐 모멘텀 성격으로만 너무 우주 항공 산업을 볼 필요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우주 관련 그런 서비스를 굉장히 기획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그들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렇죠. 그 성장을 해가는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우주 항공 산업을 바라보는 그런 건전한 투자자의 그 마음이 아닐까 그렇죠. 싶고 예. 조금 긴 안목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얘기하시면서 그 원앱 얘기하시고 위성 서비스 이런 얘기까지 짚어주신 거는 되게 그 괜찮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역시 감사합니다. 아니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역시 그 뭐라 그럴까 저는 막 항공우주하고 항공우주하고 에어로스페이스만 또 계속 쳐다봐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 시스템까지 얘기하셔서 확실히 좀 엣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우주 관련 서비스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정말 이번 주에 누리호 발사의 그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영상 업로드 이후에 정말 발사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발사 성공하면은 하나 시스템도 같이 달나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인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